틱톡은 왜 하세요? 궁금해가지고. 네? 그냥 교육에서 하라고 해서. 교육하려고 하는 거지. 유튜브는 왜 하시는 거예요? 교육에서 하라고요. 교육에서 하는 거에서. 자, 저는 채널이 자기가 팔자 하는 의미에서 교육에 받은 거예요. 그 채널의 특징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뭔가를 검색할 때 채널을 검색하시죠? 네. 내가 만약에 과일을 산다 그러면 어디서 검색을 하실 것 같아요? 네이버. 그쵸? 네. 그럼 난 블로그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쵸? 네. 그렇죠. 대부분 과일을 구매하시는 분들이 틱톡에서 검색을 할까요? 네이버에서 많이들 하더라고요. 네? 요새 틱톡에서 많이들. 근데 어차피 네이버에서 하면 다 뜨잖아요. 저는 오픈 채팅도 유튜브, 틱톡이 다 뜨잖아요. 그렇지만 블로그가 더 잘 보이겠죠. 네이버가 운영하고 있는. 네. 그래서 내가 팔고자 하는 상품을 고객이 검색할 때 어떤 채널을 주로 사용할지에 따라서 내가 그 채널을 집중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만약에 그러면 과일을 구매할 때 네이버로 검색한다? 그럼 난 블로그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인스타는 하지 말아야 될까요? 아니요. 아니죠. 같이 해야죠. 그렇죠. 네이버 블로그에 집중을 하되 다른 브랜드들은 조금 다른 채널은 조금 이렇게 캐주얼하게.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강의 의뢰가 들어오는 게 목적이겠죠. 채널 운영하는 목적이. 저는 강의 의뢰가 어디로 많이 들어올까요? 맞아요. 저는 블로그로 거의 들어와요. 거의 90% 이상. 왜냐하면 저기 교육 담당자님들이 네이버에서 강사님을 많이 찾거든요. 그런데 인스타도 되게 열심히 해요. 왜냐하면 요즘 또 이제 교육 담당자님들 이렇게 MZ 분들이 많아지셔가지고 네이버에서 한번 강사를 검색한 다음에 이 강사는 보통 어떤 스타일일까 하고 인스타에서 또 한 번 더 검색을 하세요. 네, 그래서 저는 채널을 운영하는 목적이 조금 다른데 인스타그램에서 제가 하는 목적은 이 강사 강의 진짜 많이 다니는구나 이런 느낌을 주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리고 블로그에서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제 강의에서 주로 담고 있는 그런 정보성 내용을 조금 더 많이 담고 있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채널을 운영하실 때는 목적이 좀 명확하셔야 돼요. 그리고 타겟 고객, 나를 선택하는 사람은 누굴까? 그리고 그 사람이 나를 찾으려면 어떤 플랫폼을 활용해서 나를 찾을까? 네, 그거를 좀 고민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블루베리를 사는 사람도 여러 명이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다이어트를 좋아해서 블루베리를 사는 분들은 좀 이제 또 어린 친구 20대 분들도 있을 수 있겠고, 그리고 저성노한 안티에이징을 생각해서 또 블루베리를 구매하시는 또 50대 이상 분들이 있을 수 있겠고, 그래서 타겟 고객을 조금 명확하게 하시고 그거에 따라서 내 타겟 고객이 궁금해하는 정보를 여러분들이 제공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네, 만약에 나는 20대가 내 타겟 고객이다. 그러면 20대가 블루베리를 사실 때 어떤 정보를 원할까? 그쵸? 조금 피부도 좋아지고 이런 좀 다이어트 쪽으로 관심이 좋다. 그러면 블루베리가 다이어트에 효과가 좋다라는 정보를 많이 제공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채널을 그냥 막연하게 하시는 것보다 조금 더 타겟 고객을 설정을 하시고 내가 이 채널을 운영하는 목적을 좀 명확히 하시면 그래야지 콘텐츠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좀 채널별 특징을 좀 말씀드리고 저는 이제 동영상 편집 어플이 또 되게 많아요. 근데 블로라는 어플로 이제 사용을 할 거예요. 이제 요건데 네, 요거는 지금 이제 시간 되실 때 천천히 제가 얘기 드리는 동안 다운받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블로라고 해서 플레이스토어에서 요 편집 앱을 다운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블로라는 어플. 거의 갖고 계실 거예요. 아, 그래요? 요거 수업 들으셨었어요? 이게 물고기 모양인가요? 맞아요. 두 개가 있어가지고. 수업 들으셨어요? 아니 저희는 슈퍼들이 그냥 한국을 추세요. 사이버 연구회에서 자체 교육으로 그냥. 네네네. 네. 그럼 잘 하세요? 지금 활용해서 오. 올리고 네네, 좋아요. 그래서 블로라는 어플도 사용할 거고 한 3차 시 정도쯤에는 이 캡컷이라는 또 어플도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플마다 조금 특징이 있어요. 보통 이런 캡컷
같은 경우 캡컷이라는 어플은 인스타그램 사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캡컷이 그 애니메이션 효과라고 하죠. 그런 애니메이션 효과가 많고 좀 인스타그램에 좀 최적화된 그런 템플릿도 되게 많아서 캡컷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 캡컷이 중국 앱이에요. 네, 중국 앱이고 그리고 이제 인스타그램은 인스타그램 자체에서 지금 동영상 편집 앱을 4월 중순쯤에 출시를 할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인스타에 릴스를 올릴 때는 인스타그램이 자체적으로 만든 동영상 편집 어플을 사용하시는 게 좋겠죠. 그렇죠. 그래서 워낙 인스타를 캡컷으로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사용하니까 인스타가 아예 우리가 그냥 동영상 편집을 만들자 이렇게 해서 지금 만들어서 곧 이제 오픈이 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인스타그램 자체 편집 앱을 사용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보통 이런 편집 어플은 그 유료와 이제 무료가 있어요. 그렇죠. 대부분 유료는 월간 얼마씩 뭐한 18,000원 이렇게 구매를 해야 돼, 구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블로라는 어플의 장점은 한 번 결제하면 그게 그냥 평생 이용권이에요. 한 3만 원대 정도. 그래서 저는 이 어플을 조금 추천드리긴 합니다. 근데 무료로도 충분히 사용하니까 지금은 결제하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블로라는 어플을 사용을 할 거고 오늘은 이제 SNS 채널의 특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 이제 간단한 블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AI 툴도 활용을 해서 편집을 해보시고 그리고 이제 썸네일이라는 것도 한번 만들어 볼 거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약간 팀 미션을 제가 또 드릴 거예요. 스톱모션이라는 그런 영상으로 좀 재밌는 거 다양하게 만들어 볼 거고 혹시 하시다가 여러분들이 저 이런 거 만들어 보고 싶어요 그런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건의를 해주시면 그걸 우리가 좀 다 같이 만들어 보는 걸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AI 좀 사용하세요? 챗GPT? 오, 잘 사용하세요. 자, 어떤 용도로 사용하세요? 병원에 가서 어떤 질병이 있을 때 그거 알고리즘이나 거기서 문의를 해요. 오, 잘 사용하시네요. 오, 네네. 내가 모르는 걸 질문해. 오, 그렇구나. 오, 또? 픽사베이나 리벤사 쓸 때 네. 그거를 그 화면 이렇게 표로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넣어주면 그게 알고리즘이 나오는 게 있어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데 오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거 되게 잘 설명하시네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저는 블로그 글쓰기 할 때도 릴스 스토리보드 짤 때 캡션 내용 넣을 때 다 써요. 너무 잘 나와요. 그래서 AI를 활용하는 프롬프트를 잘 입력해야 되잖아요. 명령어를 잘 써야 되잖아요. 그런 것도 저희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딥시크랑 그거랑 차이 있어요? 성능? 저는 그리고 이제 챗GPT는 저는 이제 유료를 쓰고 있는데 딥시크도 사실 중국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 걸 별로 안 좋아해요. 뭔가 신상이 너무 내게 다 털릴 것 같은. 맞아. 틱톡을 여는 순간 내게 다 내 핸드폰에 모든 게 노출된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예 틱톡도 안 해요. 자, 그래서 저는 중국 앱이라서 좀 싫은 것도 있고 그리고 그래서 약간 챗GPT의 가짜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또 챗GPT의 장점은 내가 만약에 지금 뭐 한 6개월 동안 쭉 물어보는 게 있잖아요. 그런 데이터들이 다 쌓여서 내가 뭔가를 물어보면 이제 나한테 최적화된 답이 나와요. 그래서 저도 AI 툴이 여러 개 있지만 제가 챗GPT를 처음부터 오랫동안 썼기 때문에 뭘 물어보면 똑같은 질문이라고 하도 저는 챗GPT가 훨씬 잘 나와요. 제가 여태까지 물어본 데이터들에 의해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좀 하나의 툴을 좀 너무 정보가 또 많은 것도 요즘 또 안 좋더라고요. 이것도 써야 되고 저것도 써야 되고 그쵸? 그렇지만 딱 나한테 맞는 거 그거 위주로 저는 좀 한 가지로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래서 일단 저는 SNS 채널 할 때 요거를 좀 꼭 말씀드려요. 자, 마케팅은 뭐고 브랜딩은 뭘까요? 마케팅 홍보. 오, 마케팅 홍보. 브랜딩은 브랜딩. 자기 이름. 자기 이름을 좀 알리는. 자, 또 다른 분. 굳이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네. 이거 필요한 거는 챗GPT한테 물어본다고요? 필요한 거는 제가 내용을 톡방에 드릴게요. 톡방에 드릴게요. 톡방에. 브랜딩. 브랜드에다 ING 오, 맞아, 그렇죠. 맞아. 쉽게는 그냥 마케팅은 제품을 판매하는 거, 브랜딩은 내 팬덤을 만드는 거.
더 시간이 오래 걸릴까요? 브랜드 브랜딩이 훨씬 오래 오래 걸리죠. 걸리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요즘은 기업들도 마케팅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브랜딩을 하려고 해요. 오뚜기 같은 기업처럼. 근데 일단 그 회사가 너무 좋으면 그 회사가 파는 것도 다 좋아 보이죠. 그 사람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이 사람이 너무 좋으면 그냥 이 사람이 파는 거가 다 좋아요. 그래서 인간의 기본 욕구는 저는 SNS의 기본 본질이 전 사람에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인간의 기본 욕구가 나한테 뭔가 팔려고 하면 싫어. 뒷걸음질 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처음 여기 대표님을 만났는데 만나자마자 사라고 그래. 그쵸. 저 책 미리캠프에서 책 출간한 게 있는데 그거 사실래요? 이러면 안 사죠. 근데 제가 대표님을 1년 뭐 2개월, 3개월, 1년 꾸준히 만나면서 막 미리 캔버스에 대한 팁을 막 계속 제가 제공을 해줘요. 그러면 나중에 이분이 알고 봤는데 책도 있네? 그러면 이제 사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SNS를 할 때 뭔가 요즘은 뭐 떡상이라는 얘기도 많이 하지만 사실 그런 사람들은 그냥 이탈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나는 1년 동안 내가 꾸준히 이 SNS를 키워보겠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단기간에 성과 내는 거는 저는 좀 비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내 타겟 고객을 정하고 그 사람한테 유용한 팁을 계속 제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 팬덤이 형성이 돼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거를 꼭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내가 사람들한테 줄 수 있는 게 뭔지, 내가 사람들한테 좀 나눠줄 수 있는 정보는 무엇인지, 그거를 고민하셔서 그거를 기록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퍼스널 브랜딩은 나 자신이 브랜드가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넘어가고, 자, 그래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인데 창조하려 하지 말고 기록해라. 이 말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는 뭔가 내가 완벽하게 막 영상을 편집해서 만들어서 업로드 하시면 안 되고 저분처럼 막 편집 안 하더라도 그냥 막 무조건 기록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사람들이 이게 좀 반응이 좋네? 아, 이렇게 했을 때 좀 별로 반응이 안 좋구나. 이런 걸 또 아실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성향이 되게 또 많이 반영이 돼요. 그리고 뭔가 남들한테 드러내는 게 부끄러우신 분들은 SNS 좀 어렵고요. 네, 그리고 되게 완벽한 성향도 사실 어려워요. 그러니까 편집도 막 완벽하게 하려고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좀 사실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 네모 박스에 있는 말 같이 우리 읽어볼게요. 이거 시작. 사람들은 나에게 이익을 주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내가 가진 가치는 무엇인가요? 나는 어떤 걸 나눌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사람들은 무조건 나한테 이익이 돼야지 나를 팔로우하거나 친구 추가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람들한테 나눠줄 수 있는 정보는 무엇인지 그거를 꼭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콘텐츠가 없으신 분들도 꼭 사람들이 그래도 나한테 좀 많이 나한테 많이 물어보는 게 무엇인지 그걸 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또 퇴사했잖아요. 퇴사하고 강의를 하게 된 스토리를 잠깐 말씀드리면, 자, 남들이 기억해야 하는 게 내 컨텐츠다. 공감. 땡! 궁금. 오, 맞아요. 궁금. 네, 남들이 궁금해하는 게 내 컨텐츠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딱 퇴사를 했는데 퇴사하자마자 제가 한 2주 동안 집에 있었는데 너무 이 불안감이 몰려오더라고요. 20년 동안 일을 하다가 딱 안 하고 나니까 뭔가 잉여인간이 된 것 같고 내가 이렇게 집에 있어도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자, 그런데 제가 일단 1인 기업가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이렇게 혼자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많이 만났더니 그분들이 다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게 뭐냐면 블로그더라고요. 블로그는 다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블로그로 본인을 브랜딩하는 걸 다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제 블로그라는 걸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 처음에 2020년 12월에 만든 블로그거든요. 그래서 인생이 바뀌는 딴짓 이야기에서 딴짓 대마왕이 저의 블로그 이름이었어요. 딴짓 대마왕. 자, 그래서 제가 처음에 블로그에 뭘 올려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그냥 좀 유명한 사람들 줌으로 수업 듣고 이런 거 좀 많이 했거든요, 집에서. 그리고 뭐 기사를 읽었는데 이분 되게 멋있다. 그러면 그분 내용을 이렇게 제가 블로그로 다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뭔가 제가 닮고 싶은 사람을 블로그로 이렇게 쭉 기록을 했어요. 그쵸? 그래, 일기장처럼. 자, 뭔가 써야 되는데 쓸 게 없으니까.
있을까? 자, 그렇게 했는데, 자, 이 블로그를 보고 주위의 사람들이 저한테 궁금해하는 게 있었어요. 공통적으로. 제 블로그를 보고, 이 블로그를 보고 뭘 궁금했을까요? 뭐 하는 사람이? 제 지인분들이. 아, 지금 이 사람을 왜? 새로 취직했냐고? 네? 새로 취직했냐고? 아, 새로 취직했냐고? 저 백수인 거 다 아는데. 딱 요거 보고, 요 블로그를 보고. 왜 포스팅을 했을까? 그것도 많이 물어보셨죠? 또 그거 돈 되냐? 그것도 내냐 또? 저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야? 뭐 하는 사람들일까? 요거를 딱 보시면 뭐 그러지 말고 너는 왜 너를 홍보 안 하냐? 저 아무것도 홍보할 게 없으니까. 힘내냐? 네? 아, 이거를 보고 글에 대한 내용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야, 너 이거 썸네일 뭘로 만들었어? 이걸 많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 이미지 좀 이쁘지 않아요? 네. 그쵸. 네. 너 근데 썸네일을 뭘로 만드는데 이렇게 이뻐? 이렇게 진짜 많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미니 캔버스를 회사 다닐 때 많이 썼어요. 뭐 카드 뉴스 만들고 이렇게 현장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카드 뉴스, 뭐 성공 사례집 이런 걸 많이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미니 캔버스 모르세요? 되게 모르신대요. 그래요? 그러면 제가 줌으로 미니 캔버스 수업을 열어볼게요. 그게 이제 저의 첫 강의 컨텐츠가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수업을 줌으로 이제 지인분들한테 한 달 과정인데 막 2만 원씩 받고 엄청 가성비 좋죠. 네, 그래서 2만 원씩 받고 한 달 과정으로 이제 줌 수업을 열게 됐는데 이름은 되게 거창하게 지었어요. 3명 모아놓고 했는데도 스마트 디자인 과정 1기 막 이렇게 이름 멋있게 지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수업을 했는데 반응이 좋으니까 1기가 되고 2기가 되고 7기 동안 거의 7개월 동안 계속 줌으로 수업을 하게 된 거죠. 그게 바로 제 컨텐츠가 됐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수업을 하고 항상 블로그와 인스타에 기록을 했거든요. 미리캔버스와 관련된 거. 자, 그러다 보니까 한 7개월 있다가 어느 날 인스타 DM이 왔어요. 어떤 미디어 센터 담당분이 미리캔버스 강사라고 검색했을 때 제가 노출이 된 거죠. 그래서 첫 강의 의뢰가 들어왔어요. 퇴사하고 7개월 만에.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쭉 기록이 돼서 이제 저의 컨텐츠가 된 거죠. 그래서 블로그가 이런 매력이 있구나. 내가 온라인에서 검색되어지는 이런 쾌감이 있구나. 그래서 블로그를 되게 전문가 과정을 또 밟아서 블로그 강의도 하게 되고 인스타그램 강의도 하게 되고 제가 회사 다닐 때 했던 동영상 편집도 이제 강의를 하게 되고 그래서 항상 첫 강의는 저는 재능 기부를 해요. 저 동영상 편집할 수 있으니까 제가 재능 기부로 강의해드릴게요. 그 강의를 무료로 하잖아요. 그거를 기록을 해요. 그러면 그게 제 커리어가 돼요. 그러면 동영상 편집 강사를 찾는 분이 그게 검색돼서 또 저를 찾게 돼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진짜 재능 기부를 되게 많이 했어요. 뭔가 온라인에서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자, 그렇게 이제 하게 되고 작년에는 이제 출판사에서도 연락이 와서 미리캔버스 책을 써봅시다 해서 책까지 출간을 하게 됐죠. 네, 그래서 뭔가 이제 저는 저기구나. 왜요? 달라요? 죄송해요. 살이 많이 쪄가지고 너무 진하게 나 작년에 저거 샀는데. 그게 저거 본인이 샀다고 지금 사셨다고요? 네, 근데 얼굴이 다르셔갖고. 그래요? 아. 살이 많이 쪘어요. 자, 그래서 책을 뭔가 출간하는 이런 뭔가 꿈도 이뤘다라는 거를 저는 기록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 저거 보고 로고 만들었어요. 그래요? 네. 오. 그렇구나. 자, 그래서 저는 요 이미지 뭘까요, 이거? 수사반장이죠? 수사반장 모르시는 분? 되게 수사반장 아세요? 그냥 들어만 봤는데 보진 않고 그냥. 부럽네요. 수사반장 너무 재밌게 봤는데 우리는 그렇죠? 자, 그래서 항상 저는 고객이 나를 찾을 수 있는 단서를 기록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 단서가 영상이 돼도 되고 카드뉴스가 돼도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고객이 나를 발견할 수 있는 단서를 컨텐츠화 해야 된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고객은 경찰이고 제가 이제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찰이 나를 찾을 수 있게 단서를 막 흘려야 된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타깃 고객을 설정하고 그 타깃 고객이 궁금해하는 정보를 내가 기록을 한다라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이거 같이 읽어볼게요. 이거 시작.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내가 잘할 수
쓰이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 사람들과 그것을 공유하고 열심히 사는 것이 퍼스널 브랜딩의 출발점이다. 네, 그래서 사람들과 공유하고 나눈다. 네, 라는 것이 이제 퍼스널 브랜드의 출발점이다. 그래서 딱 요 한 문장. 나는 어떤 근거로 누구에게 어떤 혜택을 주는 어떤 분야의 사람이다. 이거는 한마디로 나는 타깃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사람. 요 한 문장이 딱 완성되면 어디 가서도 자기소개하기 되게 좋으실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노란색 부분을 내 거의 내용으로 맞추시면 돼요. 그래서 근거라고 하는 거는 경력사항이 들어가고요.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뒷받침이 되는 근거예요. 그래서 뭐 20년 경력, 뭐 30년 경력 이런 숫자가 경력으로 들어가면 좋고 예를 들어서 나는 경력이 없다. 근데 사실 저 근거는 숫자가 들어가야지 사람들이 좀 인식이 되게 잘 되거든요. 제가 아는 헤어 디자이너분이 1년 경력이었어요. 1년 경력 하면은 딱 어때요? 숫자 같죠? 이분이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형광등을 100개 켠 듯한 환한 얼굴을 만들어 드리는 이렇게 했어요. 좋죠? 형광등을 100개 켠 듯한 환한 얼굴을 만들어 드리는. 네, 그래서 이런 숫자 마케팅도 되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나는 어떤 근거로 어떤 사람들한테 어떤 혜택을 주는 어떤 분야의 사람이다. 자, 이 한 문장은 여러분들이 꼭 완성을 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근데 이게 사실 쉽게 나오지 않아요. 네, 이거 만들어주고 막 100만 원 이상 받으시는 분도 있어요. 실제로 브랜딩 해주시는 분.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20년 뷰티업계 세일즈 코칭 경력으로 비즈니스 성장을 원하는 1인 기업가가 저의 타깃 고객이고 저를 만나면 SNS를 통해서 자신을 감각적으로 표현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SNS 성장 마케터입니다. 이런 이름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 이름 석자도 되게 중요한데요. 내 이름 석자 앞에 이렇게 나를 브랜딩하는 딱 이 이름만 들어도 아, 이 사람 무슨 뭐 하는 사람이구나라는 느낌이 들 수 있는 이런 브랜드명도 여러분들도 하나씩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SNS 성장 마케터 뭐 이런 말들 네, 브랜드명 만들어 보시면 좋고 이것도 챗GPT로 물어보시면 돼요. 내가 하는 일을 쭉 써요. 나는 이런 하는 사람인데 나를 브랜딩하기 위한 나만의 브랜드명을 만들어줘.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게 또 잘 나오거든요. 그런 것도 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네이버 인물 정보 등록도 김유선으로 안 하고요. SNS 성장 마케터 김유선으로 했어요. 그래서 저는 모든 채널에 SNS 성장 마케터라는 동일한 이름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SNS를 할 때 좀 실패하는 사례. 사실 세 번째가 제일 많아요. 바빠서 뭐 글 쓸 시간이 없어요. 바빠서 영상 찍을 시간이 없어요. 이 핑계가 제일 많거든요. 저도 제일 많이 하고. 그래서 뭔가 내가 이 SNS를 좀 키워보겠다라고 하시면 이거를 만드는 시간도 목표 관리를 하셔야 돼요. 어떤 분은 아예 하루를 날 잡아서 하루에 릴스 7개를 찍어요. 하루에 7개를 찍고 그거를 매일 하나씩 그냥 업로드만 하세요. 네, 그렇게 하셔도 돼요. 어떤 분도 블로그를 스터디 카페 들어가서 하루 종일 한 5개를 쭉 써요. 그 다음에 저장을 일단 해놓고 발행은 이틀에 하나씩 그냥 이렇게 하세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것도 저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만약에 내가 하루에 릴스를 7개를 찍었어요. 그날 다 올리면 어때요? 그날 다 올리고 일주일 쉬어. 하루에 7개를 다 올리고 일주일 쉬는 거랑 그냥 이틀에 하나씩 꾸준히 릴스를 올리는 거랑 어떤 거를 더 알고리즘을 좋게 볼까요? 그쵸, 맞아요. 이틀에 하나씩 꾸준히 올리는 걸 더 좋게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뭔가 하루에 다 찍지만 그걸 업로드하는 거는 이틀이나 3일에 하나씩 이렇게 업로드 하시면 됩니다. 그걸 더 알고리즘은 더 좋게 봐요. 계정 자체를. 그리고 일단 여러분들이 번아웃이 오면 안 돼요. 내가 막 열정을 가지고 미친 듯이 유튜브를 매일 하나씩 올려요. 근데 반응이 없어. 미친 듯이 하셨어요? 미친 듯이 올려요. 하루에 2개, 3개씩. 네, 그러다가 2주 있다가 반응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안 하게 되더라고요. 지쳐.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열정적인 분보다는 일관성을 가지고 지속성을 가지신 분들을 전 더 멋있게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틀이나 3일에 한 번씩 꾸준히 1년 동안 하시는 분이 저는 더 멋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가 이거 번아웃이 않는 그런 선에서 내가 이거를 만드는 그런 시간도 목표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된다
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희 혹시 블로그, 인스타그램 혹시 블로그 관심 있으신 분 있어요? 블로그? 다른 분들은 관심 없어요. 네? 그 영상 하면 또 네이버 클립이 있거든요. 네. 네이버 클립이라고 해서 네이버가 이제 또 인스타를 좀 벤치마킹한 게 있어요. 그거 거의 망하지 않았어요? 네? 거의 망하지 않았어요? 아니요, 망하진 않았어요. 계속 얘네가 관심을 끌고 있는데 조회는 잘 안 나오긴 해요. 좀 하다 마는 것 같던데? 네? 좀 하다 마는 것 같던데? 아니요,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든 영상이 있으면 그 영상을 릴스도 올리고 유튜브도 올리고 네이버 클립도 올리면 좋은데 네이버의 알고리즘을 또 아시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네이버의 알고리즘도 네, 아시면 좋겠죠. 아니, 패스를 원하시면 패스하고. 자, 그러면 알고리즘도 저희 좀 쉬는 시간 가지고 할까요?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네, 그러면 10분 쉬었다가 이제 네이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